안녕하세요. 부자엄마 생존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짬을 내서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직전 실거래가가 5억 하던 집이 그 다음 가격이 5억 2, 3천 정도가 아니라 6억 5천 정도로 나오고 있고, 그것이 거래가 되면 바로 그 거래 하나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있음을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재 시장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에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유지하고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간과한다면 절대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없고, 이것을 지킨다면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자산을 계속 크게 늘려갈 수 있는데 도움이 반드시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인지 그 두 가지와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더 크게 늘리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특히 수익형 부동산인 원룸 다가구 매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운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대출을 갚지 말고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가셔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 이유를 대출과 자산의 월세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2억 원이 있는 길동씨가 있었습니다. 노후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월세를 받고자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가는 2억 원이고 세는 1,000에 70만 원 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와 대출을 받는 경우 자산과 월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입니다. 내 돈 2억 원을 모두 넣고 월세 7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길동씨의 자산은 2억 원이고 월 수입은 7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대출을 70% 정도 받는 경우입니다. 70% 대출이니 1억 4천만 원이 대출금이고 1천만 원이 월세 보증금으로 내 자본금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월세는 70만 원에서 대출이자 40만 원을 제외하면 월 3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자본금이 5천만 원 투자돼서 이자를 제외하고 월 30만 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동씨는 2억 원이 있었으므로 4채를 매입할 수 있고 월세는 매월 30만 원씩 4채니까 12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길동씨의 자산은 총 2억 원 곱하기 4채 해서 총 8억 원이 되게 됩니다. 현금 2억 원이 있는 길동씨의 자산 비교 현황입니다. 대출이 없는 경우 자산은 2억 원이고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자산은 8억 원이 되고 월세는 12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길동씨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현금 2억 원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대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자산은 4배 차이가 나고 월세도 월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대출을 절대 갚으면 안 되는 이유이자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대출 없이 전액 내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이시라면 한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인 원룸 다가구의 경우 월세를 많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대출을 갚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월세를 받고자 구입한 다가구에서 월세를 많이 놓지 말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가구 원룸을 직접 운영해 보면서 느끼게 된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월세를 더 받고 싶은 마음에 돈이 생겼다고 월세를 차곡차곡 늘려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산을 더 크게 불리고 싶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다가구와 B라는 다가구가 있습니다. A와 B 다가구 중 어떤 다가구를 살지 한번 여러분께서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A, B 모두 매매가는 10억이고 은행 융자도 3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에서 차이가 나서 A는 실투자금이 3억이 들어가고 월 250만 원을 받고 B는 실투자금이 5억이 들어가고 월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다가구를 사시겠어요? 아마 A 다가구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월세는 조금 덜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내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면 내 자본금을 적게 들이고 살 수 있으면 더 좋으니 말입니다.
월세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매도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수할 때부터 매도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당한 대출금과 적당한 보증금을 맞춰 놓아서 추후 매수자가 내 물건을 매입하기 좋은 조건값으로 세팅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수자는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 매수하기가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매물을 살 수 있는 대상 또한 넓어져서 좋고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은 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인 대출을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두 번째인 월세를 많이 놓으면 안 되는 이유도 그렇고 여기서 핵심은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적당한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돈이 생긴다면 갚기보다 다른 자산을 추가 매입하여 자산의 크기를 늘리는 것 그래서 내 자산의 크기와 월 수입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수십억 부동산 부자가 빠르게 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하시거나 운영하실 때 이런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100억 부동산 자산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히도 클래스 101에서 강의 제안을 주셔서 강의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응원수가 많아야 개설된다고 하니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이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진솔하게 모든 노하우를 담을 예정입니다. 진심을 가득 담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매일 되세요. 감사합니다.